2차 방정식 활용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활용 문제를 일반적으로 풀듯이 미지수를 설정을 하시고 방정식을 풀어보시고 방정식을 푼 다음에 구한 x를 다시 문제에 집어넣으셔서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에 대한 유형은 식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수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점검해 보는 걸로 하고요.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는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개념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3이다 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삼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n자리에 3 집어넣으면 되고요. 사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n자리에 4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자, 이런 공식을 이용을 해서 대각선의 개수가 뭐가 되도록 하는 27개가 되도록 하는 다각형은 몇 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대각선의 개수가 27개가 되도록 하는 요 n을 구하는 소리입니다. 몇 각형인지. 자, 그럼 2분의 n 곱하기 n-3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인데 그 대각선의 개수가 27개가 되도록 하는 n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n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좌변이랑 우변에 2를 곱해서 얘를 54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풀어헤쳐야겠죠. 전개해주시면은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55 뒤로 넘기면 마이너스 54는 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할 건데요. n제곱을 n 곱하기 n으로 쪼개주시고요. 54를 어떻게 쪼개야지 3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54를 3으로 약분 됩니까? 8, 9, 7, 63, 8, 7, 56. 자, 54를 어떻게 쪼개야 될까요? 54를 3으로 쪼개지나? 3, 1은 3, 24, 3, 8, 24. 18이랑 3도 안 되죠? 4가 되나요? 4, 1은 4, 14 안 되죠? 6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 9, 54 되네요. 6, 9, 54. 그러니까 얘를 6이랑 9로 이렇게 쪼개주면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가능한 n값이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9가 되는 건데 n이 될 수 있는 거는 9밖에 안 되겠죠. n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6각형이라는 소리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9각형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각선의 개수가 27개인 다각형은 몇 각형이냐? 9각형이다. n자리에 9를 집어넣으면은 대각선의 개수가 27개가 나온다 라는 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문제도 잘 이해해 보시고 풀어 보신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작은 수를 x, 그 다음 x 플러스 1, 그 다음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잡아주시고 가장 큰 수의 제곱은 즉 x 플러스 2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다. 너의 제곱과 너의 제곱의 합과 같다.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제곱과 같다. 그때 이 세 수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줬으니 우선 요 식을 통해서 x를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완전제곱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 풀면은요,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나머지 두 수. 미안합니다. 이게 x 플러스 1이죠. 네, 요거 완전제곱 풀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여기가 2x제곱이 될 거고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뒤로 넘기면 요거 x제곱 될 거고 플러스 4x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x로 넘어올 거고 플러스 4 뒤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은 0인데 는 0 여기다 쓸게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고 그리고 요 놈을 다시 한번 인수분해 때리면은 x 주시고 3 주시고 1 주시고 마이너스 주시고 플러스 주셔서 너를 0 되도록 하는 x가 3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x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결정을 해야 돼요.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 0, 1 순서의 자연수 조건에 위배가 되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최초의 자연수가 되지가 않으니까 이걸 안 되고 x가 3일 때 가능하네요. x가 3이고 x가 3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되고요. x에 3 집어넣으면 얘가 5가 되니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3과 4와 5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진짜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수의 제곱 5고 25는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다. 3의 제곱 해주니까 9되고요. 4의 제곱 해주니까 16되죠. 맞죠?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이 차이가 24살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아들의 나이의 제곱은 아버지 나이의 4배와 같다. 아들의 나이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아들의 나이를 선생님이 x라고 잡을게요. 그럼 아버지의 나이가 24살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아들의 나이보다는 24살이 더 많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문제 읽어볼게요. 아들의 나이의 제곱은 x제곱은 아버지 나이의 4배와 같다. 아버지 나이 x 플러스 24의 항상 곱하기로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몇 배 한 거와 같다? 4배 한 거와 같다. 자, 그럼 요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정리해주면은 4x 플러스 24 곱하기 4 그리고 좌변엔 x제곱 이렇게 있죠. 자, 얘를 싹 뒤로 넘겨서 방정식 풀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4 곱하기 4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방정식을 풀 거 아니야.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요 4를 맞춰줘야 되니까 2를 하나 넘겨주시면서 12 곱하기 2 넘겨줘서 8이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12 곱하기 8꼴로 정리가 되니까 12 곱하기 8 해주시고 xx 주시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주면 되겠네. 맞지?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예쁘게 인수분해가 된 거고 얘를 0 되도록 하는 x가 12 그리고 너를 0 되도록 하는 x가 마이너스 8 여기까지. 자, 근데 아들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들의 나이가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들의 나이는 나온 x값 중에서 양수 12를 답으로 내주셔야 되고 아버지의 나이는 x에다 12를 집어넣어서 36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얘를 제곱한 거는 너의 4배와 같다. 맞죠?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잘 보세요. 사탕이 84개가 있어요. 사탕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막 이렇게 해서 총 84개의 사탕이 있는데요. 이 84개의 사탕을 몇 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학생 수를 모르니까 학생 수를 선생님이 X명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쭉 가서 X번째 학생까지 있을 겁니다. 이 84개를 X명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사탕의 개수를 학생 수로 나눴을 때 X분의 84가 각각의 학생들이 받게 되는 사탕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X분의 84가 한 학생이 가지게 되는 사탕의 개수가 되는데요. 이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 잡았어? 1명, 2명, 3명, X명이라고 잡았죠.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한 학생이 가지게 되는 사탕의 개수가, 주격조사 잘 보세요. 너보다 5만큼 작다. 5만큼 작다. 그럼 얘가 얘보다 5만큼 작단 소리예요. 부등식으로 따지면 5만큼 작단 소리예요. 이 부등식에서 요 가운데 수평을 기준으로 얘가 5만큼 더 무겁다는 소리거든요. 시소라고 생각해. 5만큼 더 이렇게 무거운 상황이야. 그럼 얘가 평형을 유지하려면은 얘한테 5를 더해주던가 아니면 얘한테 5를 빼줘야지 이게 수평이 맞거든요. 자, 다시요. 너가 너보다 5만큼 작다. 얘가 5만큼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이 더 무거운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수평을 유지하려면 여기다가 5를 더해줘야 돼. 수평이 유지된다는 소리는 등호를 만족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한테 5를 더해주는 순간 이 등호가 성립을 하게 돼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은 우선 x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좌변이랑 우변에 x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x 곱하면은 84 플러스 얘가 5x가 되고 x제곱이 되죠. 자, 여기서 x를 구할 건데 우리가 구하는 x는 학생 수가 될 거예요. 자, 다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4가 0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 주고 84가 17 곱하기 2인가요? 17 곱하기 17이랑 2로 쪼개지죠? 잠깐만. 84가 12 곱하기 7 1은 7 맞죠? 14 12 곱하기 7이죠. 자, 84를 12 곱하기 7로 쪼갠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주게 되면은 x가 인수분해가 돼서 x는 12 또는 x는 마이너스 7이 나올 건데 선생님이 세팅한 x는 뭐였냐면은 학생 수가 됩니다. 학생 수. 그래서 총 12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소리겠지. 그러면은 84를 12로 나눈 게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84를 12로 나눠 보시면은 12로 나눴을 때 6개가 되나요? 6, 4, 24, 6, 1은 6, 84. 6개가 되죠. 한 사람이 받는 개수가 6개가 되죠. 12가 됐을 때. 자, 그러면 아니죠. 7이죠. 84를 12로 나누면 7이죠. 미안합니다. 84를 12로 나누면 7.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7개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 아까 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 잡았습니까? 12명이라고 잡았죠. 12명보다 5만큼 작다. 맞지? 7이 12보다 5만큼 작다. 등식이 성립된 거니까 한 학생이 가지는 사탕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7개를 최종 답이라고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 3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쳐놓으세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서 초속 30m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를 30t-5t 제곱이라고 한다. 자, 집중. 여기서 t초의 높이를 30t-5t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때 높이가 40이 되는 것은 몇 초 후이냐라고 물어봤어. 즉 높이가 t초의 높이가 얘인데 높이가 40이 되는 순간이니까 높이가 40이 되도록 하는 30t-5t 제곱이라는 이거 방정식이죠.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t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싹 뒤로 넘겨서 5t 제곱 마이너스 30t 마이너스 40이 0이 되도록 하는 t를 구해줘야 되고 5로 약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이 0이 되도록 하는 t를 구해주셔야 되고 인수분해해주면 tt 되시고 8이 4랑 2로 약분이 4랑 2로 쪼개지겠죠. 5t제곱 마이너스 30t 마이너스 40 5로 약분시키면은 5, 6, 30, 5, 8, 40 그러면은 8이 4, 2 30t 마이너스 5t 제곱이 40 높이가 40이 되는 순간은 5t 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40이죠. 네, 미안합니다. 필수 예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서 초속 30m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너라고 하자. 그때 높이가 40이 되는 거는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이냐 이렇게 물어봤고, 두 번째로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거는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이겠죠. 높이가 0일 때가 몇 초 후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다시요. 어떤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30t-5t 제곱이라고 했는데 그 높이가 40이 되는 게 몇 초 후이냐 t를 구하는 소리죠. 즉 높이 40이 되도록 하는 t 30t-5t 제곱 이렇게 해주면 얘가 방정식이잖아.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서
얘를 풀어주겠습니다. 넘기면은 5t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40은 0이 되는 거고 5로 약분 쳐주면은 5 약분되고 6, 요거 40이었죠. 5, 8, 40이 되니까 얘가 8이 되겠네.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tt, 4, 2, 마 이렇게 되니까 너를 0 되도록 하는 t 2초 후와 4초 후에 t가 2초에서 그리고 4초 즉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니까 높이가 40이 되도록 하는 요때 2초가 되는 거고 다시 떨어질 때가 몇 초가 된다는 소리냐면 4초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이냐? 2초 후다. 2초 또는 4초 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떨어지는 거.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를 물어본 거니까 자, 30t-5t 제곱, 30t-5t 제곱이 높이인데 높이가 0이 되는 게 언제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t를 또 끄집어낼 수 있지. t를 끄집어내주면 5t로 끄집어내줄게요. 5t로 끄집어내주면 여기가 이제 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여기는 t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t는 0. 그럼 이렇게 해서 30t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t 제곱 나오는 거니까 얘를 0 되도록 하는 얘를 0 되도록 하는 t가 각각 0이랑 6이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지면으로 이제 쏘아 올린 거야.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건 6초 후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6초 후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이 있었어요. 정사각형 모양의 이런 잔디밭이 있었는데 가로의 길이는 2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4m만큼 줄여서 직사각형 잔디밭이 되었는데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72제곱미터래요. 그때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설정했던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 또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세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에다가 2만큼 늘린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요만큼의 길이는 x에서 4만큼을 뺀 x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로를 x 플러스 2, 세로를 x 마이너스 4라고 세팅을 해놓고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전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70이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72는 0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자, 10이랑 8로 쪼개면 되겠다. xx 10이랑 8 맞지?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0 되도록 하는 x가 10 또는 마이너스 8인데 변의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x는 1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자,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집중해서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에서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사실 폭이 x이기 때문에 이 x라는 이 폭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수직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얘를 왼쪽으로 얘도 왼쪽으로 그리고 모은 걸 다시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싹 다 한쪽으로 몰면은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요 부분의 넓이와 서로 같다라는 논리가 나오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요 그림을 가지고 필수 예제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이랑 10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폭이 x미터, 요 폭이 x미터로 일정한 통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길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꽃밭이 되는 거예요. 그때 꽃밭의 넓이가 112제곱미터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꽃밭들을 다 한쪽으로 몰게 되면은 꽃밭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까 선생님이 그림 그려준 것처럼
꽃밭이 이런 식으로 다 꽃밭으로 몰릴 거고, 이런 식으로 몰릴 거고, 여기가 이제 길이 될 거야, 길이. 근데 폭이 x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x,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를 또 x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 x가 얘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꽃밭의 넓이가 112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16에서 x를 뺀 16-x가 될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는 10에서 x만큼을 드러낸 10-x가 될 거야. 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 자, 16-x 곱하기 10-x가 꽃밭의 넓이인데 그 넓이가 112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해 볼게요. 16 곱하기 10, 160이겠죠. 자, 160이라고 이렇게 잡고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0x 플러스 x제곱은 112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림차순 정리하셔서 x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160 마이너스 112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48 떨어지겠죠. 48은 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인수분해를 할 건데 48을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2랑 24 2랑 24로 쪼개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x제곱이 x 곱하기 x로 쪼개지고 24랑 2랑 쪼개지면서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여기 마이너스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두 개가 나오는데 x가 24 또는 x가 2일 건데 x는 요 폭이었단 말이야. 길의 폭. 근데 그 길의 폭이 요 10을 너 넘어갈 수가 없죠. 16도 넘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작은 거 해줘야 돼요. x는 2. 구해야 되는 x는 2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확인 문제 그리고 소단원 핵심 문제까지 풀어가지고 점검 받으세요.